예.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축전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예, 축전지. 자, 뭐 축전지 보시면은 크게 납축전지와 세 번째 보시면 이외 축전지 있어요. 납축전지는 무슨 축전지죠? 연축전지라는 거죠. 소방에서는 거의 납축전지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동차랑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에 납축전지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요. 그러면 납축전지 말고 최고로 좋은 지금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일까요? 종류가 엄청 많죠. 제일 좋은 배터리.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그게 성능이 가장 좋고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자동차용 배터리를 쓰면 어떻게 할까요? 비싸지죠. 성능은 그렇게 뭐 우수한 건 필요 없죠. 시동만 걸면 되니까. 대신 가벼워지겠죠. 요런 전기 자동차라고 해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다 뭘로 나와요? 납축전지. 무거워서 못 가. 차가 무거워서 더 힘이 들어요. 그럼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데요. 이제 그럼 기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뭐 차가 6천만 원이면 배터리 값이 얼마야? 3천만 원.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전기 자동차를 못 타요. 뭐 때문에 못 타요? 배터리 때문에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 언제부터 수명이 탁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몇 년 쓰니까 용량이 팍 떨어지는 것 같아요? 2년. 그쵸. 저는 1년 쓰면 이제 느끼더라고요. 제 딱 지금 1년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보통 많이 써야 3년 정도거든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3년 지나면 전기 자동차가 똥값이 된대요. 배터리 때문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절대 여러분 중고 자동차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렌트 하시면 돼요. 렌트. 정 타고 싶으시면. 자, 그리고 그 외 축전지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의 전지 종류 보시면은 CS형, HS형 있는데요. 거의 이제 우리 그 시동용은 HS형 거의 쓰고 있어요. 예. 자, 알칼리 축전지라는 건데 솔직히 알칼리 축전지라고 여기에서는 교재는 비교하지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칼리 축전지랑 구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배터리 가게 가서 납축전지 주세요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납축전지 12V짜리 너 미리 암페어짜리 주세요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게 가가지고 용산 배터리 가게 가가지고 알칼리 축전지 주세요라고 하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뭔데요? 종류를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왜 전기는 알칼리 축전지라고 구분을 해놨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축전지 다음에 뭐 니카드, 니켈 추소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알칼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 알칼리 축전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배터리 구분 않고요. 자, 그다음에 축전지의 원리 보시면요. 충전이 있어요. 이 화학 반응식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요. 화학 반응식 보면 되게 복잡한데 이것만 알자고요. 이것만. 자, 화학 반응식 보시면 되게 복잡한데 지금 화학식이 쭉 있는데 배터리를 제작하자마자 오른쪽 거예요, 왼쪽 거예요? 이 화학식 보시면요. 방전한 게 배터리 제작 시예요, 충전한 게 배터리 제작 시예요? 오른쪽 게 배터리 제작 시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양극의 PbSO4, 그 다음에 전해액, 그 다음 PbSO4 이게 이제 제작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면 어떻게 해요? 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음극에서 뭐가요? SO4가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 네. PbSO4 물구나상산이 있고요. 음극에서 이게 전자가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충전, 방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전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 제작 시에는 전해액과 PbSO4 두 개의 극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알칼리 축전지 식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식 한번 나왔으니까 앞에 건 확실하게 좀 이해 좀 하시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앞에 건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그 음극 방식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근데 뒤에 알칼리 축전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닥치고 외워. 닭고기네, 닭공. 예.
자, 그 다음에 4번의 연축전지, 알카리 전지 비교 한번 볼게요. 자, 공칭전압 보시면은 셀당 2V라고 해요. 셀당 2V. 이 셀이란 단어는 뭘까요? 셀이란 단어야. 단위야. 이 셀이란 단위는 뭘까요? 우리 이거 보자고요. 자동차 배터리가 몇 볼트죠? 아니, 그냥 공칭 전압이야. 12볼트죠. 디젤 차는요. 24볼트 옛날 거 쓰는 것들, 힘 좋은 것들. 자, 12볼트라고 하면은 배터리 안에 보면요. 전극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PbSO4 전극이 몇 개야? 이 한 세트가, 이 세트를 뭐라고 해요? 하나의 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였죠? 이 PbSO4로 된 이 전극이 12V면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세트가. 나눗셈이 안 돼? 아침이라서 그러는구나. 몇 볼트,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2V래요. 하나가 셀이라고, 이 세트를, 이 하나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를 셀이라고 하고요. 이 하나의 세트가 2.0V래요. 그러면 12V면 이 세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6개. 이래서 우리가 셀을 따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야, 그럴 거면은 2V가 아니라 조금 2V가 아니라 몇 배를 높이면 돼요? 2배를 높이면 4.0V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셀이 줄을 수가 있잖아. 힘도 좋아지고. 왜 공칭 전압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라는 건데요. 우리 건전지는 몇 볼트예요? 건전지요. 1.5V죠. 그 다음에 건전지 말고 건전지를 리차지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애들 장난감이라든지 카메라 배터리. 걔는 몇 볼트예요? 한 번도 관심 있게 본 적 없지. 그치? 몇 볼트요? 아니요. 얘 대신 쓰는 건데? 1점. 그치, 잘 찍었어요. 눈썰 미소가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얘는 볼트가 좀 낮아요. 1.2V예요. 이런 의문점이지. 야, 이게 보통 우리 니켈 수소 같은 거 배터리 많이 쓰거든. 카메라 배터리 그 리차지 할 수 있는 건전지. 야, 얘 대신 써야 되는데 너는 왜 1.2V야? 너 1.5V를 못 만들어?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공칭 전압이에요. 뭐냐면은 볼트를 올려버리면 효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 사이즈에서 방열 특성, 무슨 특성, 연료 특성, 저항 특성 딱 보니까 2V에서 얘가 제일 효율이 좋은 거예요. 왜 한 셀에 공칭 전압이 있냐면은 얘는 2V에서 제일 효율이 좋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 대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압만 보면은 쓸 수 없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P는 VI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냥 파워예요. 파워는 VI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얘는 전압이 낮은 대신 뭘 올려줬을까요? 전류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일반 장난감 건전지 대신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 충전지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공칭 전압 2V다. 몇 셀다. 그래서 자 12V면 셀이 6개 있는데요. 만약에 24V면요. 12개가 있겠죠. 자, 그럼 뒤에 가면 이제 계산 방법이 나와요. 그 이제 이것저것 계산한 게 나오는데 12V 관점으로 보는 게 허용 전압 강하고요. 2세트 셀로 보는 게 이제 허용 최전 전압이 아니라 뭐 그 방전 종지 전압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냐라는 건데요. 메이커에서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떤 팩터, 데이터를 이걸로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이 좋아요. 왜? 이것만 계산하고 나면은 배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뭐 12V, 24V, 48V 쭉 가다가 64V, 110V. 110V 어디서 쓰죠? DC 110V 전기 쓰는 데 있는데 어디 쓰죠? 우리 총무님 전기 안 하시나요? 한 번도 본 적 전기 않고 이제 소방으로 바꿨대. 우리 수변 전반 설비 정유 기반의 DC 110V 써요. 이런 것들. 즉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용 전원 강화가 얼마냐, 방정 종준에 얼마냐, 뭐 이거 쓰려면 힘드니까 이걸로 하든지. 근데 이제 제품이에요. 내가 12V 쓰는 자동차야. 자동차가 세로보다 쫙 돌려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쓰면 되죠. 이 데이터를. 자동차가 필요한 건 이 데이터고요. 배터리 회사가 필요한 건 이 데이터고요. 그래서 좀 의미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전력이요. 뭐 기전력은 뭐 중요치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공칭 용량이에요. 공칭 용량은 옛날부터 나온 용어라서 요즘 뭐 의미가 없어요.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단위 한번 보자고요. 10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AH 있자. A는 안 봐도 뭘까요? 암페어고요. H는요? 아워죠. 잘 보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배터리는 아워니까 1시간이죠. 1시간 동안 얼마 쓸 수 있다고요? 예, 10A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배터리 용량이에요. 끝났네? 그럼 뒤에 우리 배터리 용량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얼마나 해피해 이랬으면은 용산에 가가지고 이제 쇼핑하다가 보니까 심심하면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 거기. 가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핸드폰 1년 전에 바꾸고 핸드폰을 예비 배터리를 안 주더라고. 그냥 뚜껑 열어서 왜 안 주냐 했더니 삐식삐식 웃더라고. 요즘은 배터리가 어떻게 해요? 내장형을 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많이 쓰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니까 웃겼는데 내가 이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보조 배터리 용량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뭐 2만. 이런 게 있어요. 얘를 살라고 했더니 한 8,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얘를 사면요. 한 15,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근데 치사하게. 미리가 10의 몇 승이에요? 그치.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꼭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되나? 그쵸. 이게 이제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터리 보시면은 뭐만 보시면 첫 번째는 볼트요. 몇 볼트냐? 내 자동차에 맞냐? 그 다음에 몇 미리암페어냐? 우리 자동차 배터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 갈 때 조심할 게 좌우가 틀려요. 선이 모자란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자동차 배터리 예전에 안 바꿨을 때는 제가 직접 갈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 지마켓 주로 쓰는데 지마켓 가니까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배터리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거 샀을까요? 싼 거. 쉬워요. 이 박스 있죠? 그 깊이 있는 박스에다가 사포까지 다 배달하더라고요. 박스는 이제 열로 한 거. 사포는 왜 배달했을까요? 전극에 부식되는 설페이션이 생겨요. 그 흰색 띠, 얘도 하나의 문제예요. 그 백색 띠가 생기니까 그 백기라고 이렇게요. 갑자기 와이프가 전화 왔어요. 가다 정렬하다가 차가 멈췄대. 시동도 안 걸리고 전등도 아무것도 안 걸린대. 딱 봤더니 뭐예요? 와, 내가 볼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견인 일단 불렀죠.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밖에 못 보잖아. 배터리가 오래되니까 뭐가 생겨요? 백색 생기니까 접촉이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손으로 움직여 보니까 불꽃이 번쩍번쩍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포. 근데 요즘 자동차는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웠나 보죠. 자, 이게 배터리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근데 왜 배터리의 용량을 암페어머를 따질까요? 얼마나 길게 쓰느냐가 배터리의 목적이에요. 전압은 정해져 있잖아요. 12V냐 24V냐. 이게 배터리의 용량은 뭐다? 암페어다. 암페어다. 자, 자기방전 보시면은 뭐 보통이다, 뭐 작다. 다만 수명은 뭐 이렇게 있고요. 수명 보시면 솔직히 뭐 5년, 7년인데 요즘 예전에 배터리가 뭐였냐면은 그냥 증류소 보충형이었어요.
옛날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배터리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리면 열릴 수 있게 증류소 보충하는 거 배터리였는데 요즘은 무슨 형이에요? 무보수 밀폐형이죠. 무밀폐형. 예.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저렴하고요. 방저 특성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 특징 보시면은 필요 셀수가 적어도 된다. 충방전 전압 차이가 적다. 부피가 크고 무겁다. 충방전 시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알칼리 추전지는 뭐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실제 뭐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거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축 전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도 저렴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그다음에 방전 특성이 여기는 보통이라고 했는데요. 맷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처럼 한 번씩 쫙쫙 끌어당길 때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시동 몇 번 걸 수 있을까요? 안 걸리는 상태에서요. 시동 안 걸린다라고 하면요. 드르릉. 안 해봤죠, 한 번도? 한 10번 정도 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특성상 완전 방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배터리 수명을 아예 못 써요. 그럼 배터리마다 자기 보호 최저 전압이 있어요. 12V면은 나는 10V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아예 방전 전류 안돼 못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형질이 변해버려요. 다 방전시켜버리면. 그 알칼리는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방전을 안 시킨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의 축전지 용량 산출 방법 볼게요. 별표 3개 치시고요. 정말 많이 나온 문제죠. 좀 개념 잡기가 어려워요. 개념 잡기가. 근데 잘 해보시는데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57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공식이 있어요. 예. 얘가 결론이에요. 축전지 용량 산출은 L분의 1. L이 뭐예요? 보수율. K1 얘는 용량 환산 시간이고요. I는 전류고요. 몇 개 없는데? 근데 좀 낯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하이라이트인데요. 뭐 이렇게 가는 공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아주 공식 간단하죠. 얘는 어차피 뭐 보수율. 여러분 보수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냥 여유율이에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여유를 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용량이 떨어지잖아. 그걸 이제 보수율이라고 하고요. 보통 세이프티 팩터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얘는 보통 10%에서 많으면 얼마야? 30% 정도를 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K는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얘만 풀면은 축전지 용량 계산이 끝나요.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전류예요. 이게 뭐라고요? 전류요. 이것만 있으면 끝나네? 끝나요. 용량 계산 자체가.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는 일단 전류를 구하려면 뭐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R형 수신반의 배터리 용량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 R형 수신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신반 자체가 쓰는 배터리 얘 용량이 있겠죠. 용량이 뭐 너무 많이 했다. 뭐 1kW다. 1kW. 이게 뭐 1000W 되겠죠. 이게 용량이고 뭐 감지기, 중계기 뭐 가는 거가 다 합쳐서 이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면은 얘의 전류 용량은 얼마일까요? 얘의 전류 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P는 V, I요. 맞죠? 그 P가 얼마예요? 1000W. 전압은요? 24V 써요? 12V 안 쓰고? 24V? 24V. 자, 했어. 자, 전류는 얼마예요? 이거 암산이 안 돼? 내가 3년 전만 이런 거 다 암산했는데 대충 얼마 나와요?
이런 건 내가 발가락으로도 암산했지. 막 탁탁탁탁. 얼마 나와요? 대충 41? 네, 자 42. 자 42A 가 나왔다고 하자. 근데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몇 분 감시 몇 분 경보예요? 60분 감시 20분 경보. 야, 초고층이야? 오케이. 60분 감시 20분 경보. 근데 이거 먼저 한번 정리할 거 있어요. 뭐 정리해야 되냐면은 60분 감시하는 시간에 20분이 포함되는 거 60분 감시를 하고 나서 20분을 경보하는 거예요. 같이 포함된다. 따로따로예요. 같이 포함된 시간이에요. 따로따로.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게 있어. 계산서를 봤더니 너무 참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실제 경험 수치가 있어요. 실제 이제 해서 이 정도 규모에 올려보고 경험해보니까 이 정도 배터리 가능하다는 경험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쩌면 보면은 우리는 다 요식행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생전 배터리 용량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그냥 몇 킬로짜리 쓰는데 몇 시간 정도 쓰는 거 주세요. 알아서 그냥 다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왜 공부하는 게 이 배터리 용량 계산을요? 그렇죠. 기술사 시험 보려고.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요. 그냥 시간만 주면 다 나와요. 알아서. 근데 이분들도 또 어떻게 이 주고 나서 또 여기다가 뭘요? 여유를 줘요.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면 없는데. 이제 건물이 크면 모르지. 막 아날로그형 들어가면 아날로그는 계속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수신기와.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따로 볼게요. 60분 감시를 하고 나서 20분까지 경보니까 얘는 실제로 감시를 몇 분 하는 거예요? 6, 7, 8, 80분. 80분 동안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포함해도 암만 않겠다. 나중에 한번 정의 한번 해보죠. 원법을 좀 보고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감시할 때는 우리가 이거 암페어가 너무 큰데? 42A. 뭐 봅시다. 자, 42A를 이게 동작할 때예요, 감시할 때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는 잡았는데 그냥 얘를 동작으로 볼게요. 동작. 자, 동작. 감시할 때는요. 감시할 때는 한 뭐 5A 정도 볼게요. 이 정도면 지금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앞에를 너무 세게 잡았네. 전자제품이 뭐 1kg까지 쓸 일도 없죠. 자, 그러면은 5A 감시 보면요. 5A가요. 감시를 해요. 몇 분 동안이야? 60분 동안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60분 감시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예, 끝단에 딱 걸렸어. 60분 감시 딱 하는 59분 9초에 딱 걸렸어. 화재가 났어요. 경보를 해요. 몇 분 동안이요? 20분 동안. 얘는 어떻게 그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자, 얘가 몇 암페어예요? 얘가 몇 암페어? 42A라는 거죠.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순수하게. 왜냐면 42A 동작할 때는 지금 감시 연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끝. 이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요. 부하 특소 곡선이라고 해요. 5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요. 소방에서는 거의 그냥 감시하고 마지막에 동작하니까 이래요. 근데 전기에 쓰면 수변선별이 또 틀려요. 어떻게 해요? 위에 피크했다가 또 줄었다가 피크하고 여러 가지 부하 특성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소하는 부하 특성 곡선, 증가하는 부하 특성 곡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계산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이 부하 특성 곡선은 뭘 보시냐면요. 이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K2에다가 I2에서 I1을 빼래요. 그 다음에 K1은 뭐야? I1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K1을 예를 들어서
얘는 뭐 2.0이다. K2는 3.0이다. 얘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이따 구하는 방법 정확히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축전지 용량 L1, K1이 얼마요? 2.0 곱하기 I잖아요. I잖아요. I는 어디냐? I1은 어디냐면 I1이 여기겠죠. 얘는요. I2가 여기겠죠. 진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져요. 이 2.0이라는 것은 뭐냐면 I1을요.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이렇게 적용시켜야 돼요. 이렇게요. 한 덩이에요. I1이 쭉 가잖아. 그쵸? 이렇게 한 덩이에요. 그러면은 이 K1이 2.0이라는 것은 이 K1이 2.0이라는 것은 몇 분 시간을 적용시킨 거예요? 80분을 적용시켜지. 그쵸? 80분이죠. 그 다음에 I1이 얼마요? 5A예요. 자, 이렇게 하나 끝나고요. 자, 플러스 자, K2예요. K2는 얼마라고 가정했죠? 3.0이라고 가정했고요. 3.0이라고 가정했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I2에서 I1을 빼야 돼요. I2에서 I1을 빼니까 얼마가 남아요? I2에서 I1을 빼니까 얼마큼 남아요? 이만큼이 남는 거지. 이해하셨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지만은 배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42에서 5를 빼는 거죠. 그쵸? 아, 얘는 42에서 5를 빼야 하는구나. 아, 이놈이 뭐다? I2, 이놈이 I1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이거 그렸잖아요. 배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용량 계산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쓸 뿐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볼 때는 이렇게 한 덩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이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터리고요. 용량 계산이고요. 아, 쉽네. 끝났죠? 실제 실무했던 어떻게 해요? 그냥 걔 용량만 주시고요. 시간만 주시고 메이커에 의뢰하면 바로 용량 드려요. 그 다음에 A급, B급, C급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어떤 게 제일 유명하죠? 로켓. 로켓. 왜 사느냐? 보통 델코를 제일 많이 써요. 영업도 활발하게 뛰고 있고요. 성능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안 써도 잘 모르지. 우리나라 영업직원한테 얘기하면 승진을 내고요. 제가 볼 때는 성능 차이도 크고 가격 차이도 커요. 예, 그래서 배터리고요. 우리는 뭐 자동차 배터리밖에 모르잖아요. 전산센터 배터리 이렇게 한 번씩 교환하면 막 100억대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전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가 다 와요. 뭐 자기 성능을 테스트한 걸 이제 공인된 걸 이제 제시를 하죠. 자,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결정나요? K죠. 하이라이트. 제일 어려워요. K가 이름이 뭐라고요? 용량 환산 시간, 뭐 용량 환산 계수. 또는 용량 환산 계수, 뭐 이름도 많아요.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용량 환산 계수는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배터리는 용량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AH면은 1시간 동안 얼마 쓴다고요? 10A 쓴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핸드폰 배터리 한번 볼게요. 핸드폰 배터리 밤에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에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뉴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다가 출근하다가 뭘요? 뉴스를 동영상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거의 도착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게임 한번 하고 고소 한번 치고, 고소 치면서 또 게임하잖아. 그 다음 또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하다가 실제 보안이 이렇게 써요. 즉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는 파는 놈 용량을 이렇게 주하는데 우리는 실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이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평균적인 값으로. 그때 들어가는 개수가 뭐냐면은 얘예요. 얘. 다시요. 배터리 용량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여러 가지다, 패턴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값에 넣으려고 하면은 배터리 회사는 이거밖에 제시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용량 제시하려면 용량 환산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예요. NFP에서 이걸 빼놓고 계산하고 옛날 기술사 문제에서 빼놓고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걸 빼놓으면요, 하전 연료식에서 C를 놓고 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FP에서 뺐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 얘 영향이요, C값 영향보다 더 커요. C값보다 더 커요. 그럼 하전 연료식에서 C값은 못 빼면서 여기서 이거 K는 왜 빼냐고. 그렇죠? 왜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왜냐면은 하전 연료식은 계속 해보잖아. 배관 계산하잖아. 얘는요, 계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이거 관심이 없는 거지. 실제 검증도 못 하고. 자, 용량 환산 계수 한번 구해 볼게요. 여러분 책 교재 어디 보시냐면은 578페이지 7번 하고요. 그 다음에 579페이지 조건 2에 보시면은 또 예가 하나 있어요. 그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자, K라는 건데요. 이 K는 실험식이에요. 실험 데이터예요. 누가 실험을 했을까요? 메이커에서요. 자기의 배터리 놓고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요. 그림 보시면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예요. 우측은 용량 환산 시간, 용량 환산 계수 K 값이고요. 여기는 시급 방전 시간이에요. 근데 줄이 많네요. 줄이 많은 거 보니까 맨 위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써 있어요. 몇 볼트요? 맨 위는 1.8, 1.7, 1.6. 자, 그 다음에 왼편에 보니까요. 맨 위로 들어가 보니 다시 페이지 앞으로 가가지고요. 577페이지 6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허용 최저 전압이라고 써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허용 최저 전압은 그냥 시스템에서 보는 거예요. 야, 나 앰프인데 너 이거 배터리 빨리 가지고 와. 나는 내 전격 용량이 24V인데 나는 20V 이하 되면 나는 동작 안 해라고 한 관점이 시스템 설명이 허용 최저 전압이에요. 기기.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받아 쓰는 놈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는 놈 메이커의 관점이에요. 메이커는 나는 셀당 1.8V 이상 되면 더 이상 동작을 못해. 왜? 내 수명이 깎여. 그러면 방전, 이게 종지전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방전, 종지전압을 결정을 안 해요. 그 현장에서 할 일도 없고요. 그냥 시방서에 써있는 정도고요. 근데 만약에 메이커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방전, 종지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20V에 24V가 셀이 몇 개예요? 12개죠. 나눠주면 이거 나오잖아. 이 가셨음? 얘는 시스템, 얘는 셀.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에요. 여기다가 구해주면 이제 뭘 좀 더 써주면 되면 뭐 케이블 저항, 케이블 간격의 저항, 뭐 그 정도만 좀 더 넣어주면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이 그래프 자체가요. 첫 번째, 축전지의 종류. 연축전지냐, 알카리 축전지냐, 이렇게 종류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이라고 해요. 형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완방전이냐 급방전이냐 뭐 이런 형식.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최저 온도예요. 최저 온도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언제 방전 많이 돼요? 겨울에 왜 그럴까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나? 아까 왜 우리 PbSO4, PbSO4 있다고 했잖아요. PbSO4에서 이제 전하들이 막 나가서 일이 붙어요. 그게 이제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제 황산이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묽어져요. 충전하면 진해져요. 그러니까 이 PbSO4에서 일이 가면서 S4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가운데 묽은 황산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얼어. 얼어. 예전에 그 다세대 주택 하러 주차하고 나오는데요. 추운 겨울. 아침에 눈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단지가 붙여 있더라고요. 조만한 명압이. 뭐라고 붙여있냐면 깜짝 놀랐어요. 방전되셨습니까? 불러주신다면은 보험회사보다 신속하게 신규 배터리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교환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우와, 대단한 영업이에요.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그렇게요. 즉 최저 온도가 마다 이 그래프가 따로따로 있어요. 형식마다 따로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최저 온도, 축전기 종류,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돼 있네요. 최저 전압, 최저 온도 4번에 뭐 최저 전압, 축전지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 이게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메이커에서 달라면은 참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검색하는 분 부탁해가지고 요구했더니 일본 축전지 협회 거 주더라고요. 그거 놓고 계산해가지고 데이터를 어거지로 좀 맞춘 적이 있는데 자기 메이커마다 이제 이게 프라이드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방전 시간 몇 분이라고 했어요? 60분하고 20분 했죠. 근데 실제로 2선 구할 때 이게 몇 분이었죠? 60분 플러스 20분이었죠. 그럼 몇 분짜리 구해야 돼요? 예, 80분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방전전압을 1.8로 해버립시다. 안전하게.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80분짜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걸리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K1. K2는요? 몇 분 해야 돼요? 20분 해야 하잖아. 20분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가 전화 아까 계산할 때 K2가 컸는데 K2가 더 작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음? 예. 자, 이게 배터리 용량인데 우리한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발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문제 구할 때 뭐죠? 온도값도 주는. 그렇죠. 온도값은 주어진 그래프를 주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곡선으로도 구할 수 있고 우리 5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테이블 있죠. 시험 문제는 쉽게 테이블로 줘야 돼요. 왜 곡선으로 주면 안 될까요? 그치. 그러면 답 채점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이거 다 공대에서 직원이 그려야 되거든. 아가씨가 노발대발해. 왜? 야, 이거 어떻게 그래요? 깝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테이블로 줘요. 그래서 요즘 근데 실제로는 테이블은 못 써요. 실무에서 테이블은 못 써요. 왜요? 그 중간 가격 구하기가 더 힘들어. 그냥 이렇게 쭉 올라와서 쭉쭉 그래야지. 테이블 줘버리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방정 종전압이 10분 같은 경우 1.6, 1.7, 1.8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1.75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런 것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면은 우리가 나눠서 2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걸 더해주면 되는데 평균값 내면 되는데 실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데이터는 못 써요. 이렇게 중간값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 테이블은 무슨 용이다? 시험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그래프도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여러분들은 우리
맨 앞으로 가볼게요. 7페이지 축전지 용량 상충 방법 보시면은 첫 번째 부하 특성을 결정해라. 너 어떤 종류냐? 꾸준하게 사용되는 거냐? 한 방에 끝내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방전 시간 결정이야. 특히 소방부하는 뭐 60분 감시 10분 경보, 60분 감시 20분 경보, NF에서는 24시간 감시 몇 분 경보? 5분 경보. 그 다음에 수변전반 볼게요. 전기에 보시면은 전기 큐비클이라고 해요. 이런 큐비클 쭉 보시면은 큐비클 열이 맨 쭈르륵 있으면요. 맨 끝에 보시면 키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얘가 뭐예요? 정유기반이에요. 얘는 보통 100DC 110V 써요. 왜 110V로 엄청 많이 필요하냐? 왜 이렇게 클까요? 이거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ALTS 돌리고 V12 꺼주고 이런 자동 제어를 해요. 그래서 힘이 쭉 와야 돼요.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일단 밥 먹고 테스트 한번 해보게. 위험한 전압이에요. 12V까지는요. 안전하진 않아요. 이렇게 잡으면 가요. 이렇게 잡으면. 왜요? 심장 때문에요. 그때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가능하고 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혹시 살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통하면.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고 그것도 위험한데요. 아무튼 일단 교류보다는 직류가 안전해요. 교류는 이게 교번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한테 주파수가 충격을 주는데 주파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은 해요. 그래도 위험한 전압이고요. 아무튼 이게 정류기반 여가 같으면 이제 배터리가 많죠. 엄청나죠. 얘들이 뭐라냐면 정전되면은 차단기를 다 자동으로 끄고 다시 또 투입할 땐 자동으로 다 투입해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 수동으로 동작해요. 수동으로. 수동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관리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보통 동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요. 예를 들어서 0.5분 동안 다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T2는 25분 동안 대기하고 그 다음에 0.5분 또 이제 중간 넣고요. 그 다음에 DC 사용하는 전산부와 용도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발전기 설치 시 10분, 발전기 미설치 시 30분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UPS도 배터리를 쓰죠. 이런. 근데 배터리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보통 몇 분 정도 주면 좋을까요? 이걸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업 시간이라고 해요. 백업 타임이요. 얼마 정도 주면 좋을까요? UPS용 배터리 축전지고 전산실에 있는 여러분 전산센터에는 UPS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스크림이 끊겨서 그런가요? 아니요. 다 전산센터는 UPS로 설치할 거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산센터. 여러분 컴퓨터 저거 DC 써요? AC 써요? 여러분 전자제품은 DC 써요? AC 써요? 모든 전자제품은 다 DC예요. 여러분 핸드폰은요? DC죠. 근데 DC에다가 충전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AC를 가지고 충전시키려니까 아답터가 필요한 거죠. 전산센터는 다 DC 써요. 그래서 전산부가 있으면은 가운데가 전산실이면요. 이쪽 끝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축전지바. 배터리만 막 어마어마해요. 층 쌓여가지고. 여기 이쪽은요 또요. 정류기반. 정류층에 보면 아답터 있잖아요. AC를 뭘로 해요? DC로 바꿔주는. 이거 막 이렇게 돼요. 여긴 다 DC 써요. 컴퓨터 뒤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 이거요. 뒷공문이. 파워 서플라이라고 있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치. AC를 DC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손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큼 많을까요? 우리 열 손실을 열 방출을 해가지고 이 전기를 가지고 이게 주울열로 나온 공식 하나 있는데 절대 기억이 안 나지.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야. 이런 공식 처음 들어보자. 어디서 보긴 봤구나. 어디서 있더라? 주울열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따뜻한 바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만큼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정류할 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전산센터 220 꽂는 자체가 없고 들어오는 자체가 DC로 들어오고. 그쵸. 렉 장비라고 해요. 렉 장비 보면요.
쫙 액정비가 있으면요 다 노출이에요. 케이스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서버 데이터 이렇게 좀 다른데 이렇게 우리 컴퓨터 메인보드판이 있죠. 메인보드판이 쫘르륵 있고요. 하드로 막 쪼르륵 있고요. 왜 카바를 안 씌울까요? 열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항온항습기로 계속 부어요. 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AC를 쓸 일이 없어요. AC는 어디요? 직원한테 노트북이나 쓸 때 이제. 근데 UPS를 어디 쓰냐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큐비클에 수변설비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얘 이름이 뭐죠? ATS죠. 이게 절취하는 거죠. 정전 발생했어요. 발생기가 돌 때 몇 초 정도 걸려요? 30초 넘어가는 거는 중국산이고 국산은 15초, 미제 같으면 거의 5에서 10초에 끝나. 한번 돌려봐. 전압 확립에 대한 전압 도는데 한 10초 정도 걸린다면은 전압이 확립하고 나서 또 얘가 투입돼요. 그러면 이 10초 동안 뭐 카바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면은 UPS를 설치해요. 비상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정전이 가능하지. 근데 얘 백업 시간이 몇 분 정도 할까요? 백업션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막 용량이 어마어마 가격이 커져요. 거의 5분, 길어야 뭐 5분, 10분. 보통 5분, 길면 10분. 이 정도 백업밖에 안 해요. 뭐가 도니까요, 좀 이따가. 발전기가 반드시 돌아요, 안 돌아요? 반드시 돈다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방제센터 같은 데는 이제 소형 UPS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 퍼스널 컴퓨터 쓰는 거지, 노트북, 컴퓨터끼리. 그거 쓰려고 이제 써요. 모기 봤더니 막 UPS 설치했다고 하더라고. 외환연이 밤에 게임 한 판씩 하는데 직원들끼리 정리되면 안 된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활용하는 게 UPS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하 용량 방전율 산정. 아까 그 계산식이고요. P는 VI예요. 3번에 부하 용량과 방전전류 산정 공식은 그냥 P는 뭐다고요? VI 공식 가지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하 특성 곡선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최저 온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제품은 최저 온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해요. 577페이지 5번이요. 왜 그럴까요? 특히 가스기 같으면 최저 온도 정말 중요해요. 가스기 같으면 최저 온도, 가스기의 소화 약재도 최저 온도가 중요하고요. 특히 형광등도 최저 온도가 중요하고요. 뭐든 다 최저 온도가 중요해요. 기기를 선정할 때. 전자제품 선정할 때,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선정할 때, 기계 설비 선정할 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뚜렷해요. 조명 선정했을 때 외국 수입한다고 잘 선정했는데요. 이게 주차장이 이거예요. 방화 샤터 하나, 보안용 샤터 하나. 보안용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밤에 퇴근할 때 이제 닫아놓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열어주고. 근데 다 고장 났어. 근데 그 안에 전등을 뭘 썼냐면 이게 밀폐된다는 조건 하에서 허용 온도가 낮은 등을 썼어요. 근데 이거 하루 이틀 3일 딱 열어놓으니까 지하에 전등이 어떻게 해요? 다 수입했는데 안 뜨는 거야. 뭐 때문에? 추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가스 같으면 최저 온도가 왜 중요해요? 얼어버리면 방사 돼요, 안 돼요? 무일하게 북극이나 남극, 세종기지 같은 데 쓸 수 있는 소화약제가 하나 있어요. 그놈 이름이? 뭘 봐야 된다고요? 최저 온도. 가스기 가서 설명드릴게요. FMU 같은데? 뭐지? 최저 온도 낮은 게? 있어요. 그렇게 최저 온도 중요해요. 배터리는 더 민감해요. 배터리는. 그래서 모든 기기를 구할 때는 최저 온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할 때는 최저 온도가 낮아지면 방전 특성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방전 특성이 좋아지는데 어느까지만 좋아져야. 근데 만약에 45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성능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 여러분 여기는 항온항습을 하냐면요. 이게 전산실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자리라면은 배터리, 그 다음에 정류기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냐면요. 공조실이에요. 공조에서 뭘요? 항온항습을 써요.
항온항생이 무슨 말이죠? 이거 안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요. 온도도 중요한 거 또 뭐 돼요? 습도는 왜 중요할까요? 습도는 왜 중요할까요? 정전기 방전하면 싹 끝나버려요. USB가 고장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업자가 그래요. 컴퓨터 끄면서 막 빼든지 뺄 때 어떻게 해요? 찌릿찌릿 정전기 있잖아요. USB는 정착력 쓰면 또 그냥 수명 끝까지 쓴대요. 근데 이제 손의 정전기 때문에 얘가 나가버린대요. 이런 것 때문에요. 항온항생을 대부분 쓰는데 용량이 얼마냐면요. 한 20에서 30%예요. 전기 용량이, 이 전체 쓰는 전기 용량이.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얘는 원래 중요하지만 얘예요. 보통 한 40층짜리 업무 빌딩 가시면은 전산실이 맨 밑에 있을까요? 맨 위에 있을까요? 왜 중간층에 있어요? 안 낚이네. 왜 전산실 중간층에 있을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중간에서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전산실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조 사이를 전산실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커튼으로 있는데 아이조 사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가스기에 썼다고 보고를 하는데 참 뚜껑 열리더라고요. 출입문은 뭐 했을까요? 이거 닫히는 거. 와, 나는 정말 그거 설치 계획한다고 한 그 팀장도 재밌고 설치해주고 한 그 사람도 참 밉더라고 솔직히. 근데 이게 자진 설비였어요.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자진 설비를 했는데 솔직히 걔를 자기는 보고 있겠지. 가스개 설비해서 스프링클러 소화를 못했을 때 이게 터진다는 건데 걔 터지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게 이제 유리랑 닦이니까 화재 더 확산시키거든요. 정말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게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고 업자가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축전지도 있거든요. 근데 축전지를 발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에어컨 없이는 소화를 못해요. 그냥 축전지가 이렇게 4개 쭉 쌓여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사우나 같아요, 사우나.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은 발전기실도 마찬가지예요. 공조 설비를 그 건물 공조에 묶으면 안 돼요. 어떻게 달라고 해야 돼요? 개별로요. 개별로. 왜냐면은 다 퇴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조 꺼요. 발전기가 안 돌아가. 다 근무 끝나니까 외근장이가 공조 제어 껐대. 전체 메인 끄면 다 꺼진대. 이거 하나 돌리려면 건물 전체 공조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고요. 발전기 운전할 때마다 문 열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발전기시나 이런 것은 항상 별도로 개별 공조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은 충분히 해줘요. 네. 자, 그 다음에 허용 최저 전압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기에서 보는 전압강을 계산한 거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면은 허용 최저 전압 셀, 그 다음에 방전 종지 전압, 축전지 셀수, 그 다음에 용량 환산 시간 보수율, 그 다음에 충전 용량 산수까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잘 풀으셨으면은 뒤에 문제 꼭 좀 풀어보세요. 뒤에 문제 꼭 좀 풀어보세요. 예. 이 방전 시간 보시면은 여기는 60분 감시 10분 경보로 했거든요. 60분 감시 10분 경보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나오죠. 이렇게. 우리 580페이지요. 그래서 앞에 거 보고 이해 안 가면요. 뒤에 거 보고 아무거나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거 보고 이해 안 가면 뒤에 거 보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드릴까요? 아니요. 더 해줄게. 이해 가. 정말 이 정도 설명했는데 이거 못 풀면 진짜 인간도.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일전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K값을 안 줘줬어요. K값을 안 줘주니까 이제 기사 문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네, 기술사 관련도 80회 정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K값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전류에다가 뭘요? 그냥 시간을 줘가지고 그냥 전류 몇 암페어다가 그냥 시간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뭐냐면 NF에 나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NF가 다만요. 하전량씩 C값 빼고 계산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K값을 안 주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란 어떻게 해요?
K값을 안 넣고 그냥 푸는 방법. 이야. K값을 이문에 선정하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어떻게 써야 하고 점수를 보는데 기대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K값 여러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K값을 모르고 이제 NFP 보고 출제는 하셨는데 실제로는 K값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련도예요. 기사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답답은 하지. 그래서 기술사도 어떻게 풀었냐면 이 정도 풀면 다 풀거든요. 또 이런 건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K값을 1하는 없이 계산하고 하나 2하는 K값 넣고 계산하고 했는데 절대 이런 것도 놓치는 문제 아니에요. 놓치는 문제 아니에요. 제일 어렵게 나온 게 그거죠. 감지기 이렇게 전류 넣어가지고 동작시와 이렇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축전지 문제는 다 핸들링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부하 용량과 방전 전류, 그 다음에 정류 용량 계산, 그 다음에 정류기 2차 용량 산정식이 있는데 실제로 참고만 하세요. 정류기 용량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발전기 비상발전기 배터리 보시면 비상발전기가 좀 한 300kg짜리다. 작다. 그럼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게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란스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정류기죠. 정류기 또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훨씬 관리가 나아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한 번씩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류기고요. 이게 배터리인데요. 이 정류기 용량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실무할 때는 참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압 건식 스프링클러 개방 후에 다시 압력을 충전할 때까지 얼마 걸려야 돼요? 다시 압력을 충전하면 어떤 용량이죠? 컴프레서 용량이죠. 몇 분 동안 충전시켜야 돼요? 완충을. 30분이라고 예를 들을게요. NF에 30분 아니라 30분. 30분 내에 완전 완충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악 이런 데는 컴프레서를 켜놔야 며칠 걸리는 거예요? 이틀도 걸린대요. 저녁에 켜놓고 다음날 충전 다 된대. 이게 조합 건식.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류기 보시면은 30분에 완충하는 게 있고 어디요? 집에서는 보통 몇 시간 정도 해요? 한 2-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하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정류도 용량이 뭐냐면은 얘를 빨리 완방전 시에 완충을 몇 분까지 해줄 수 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메이커에서는 민감해요. 나중에 여러분 큰 프로젝트 할 때는 이 정류 용량을 계산할 때는 그냥 몇 시간 계산합니까라고 메이커에 의뢰를 좀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용량이에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를 30분에 충전시킬 수 있냐? 3시간에 충전시킬 수 있냐? 이런 성능이에요. 그럼 뭐가 셀까요? 얘는요. 3시간짜리는 30분짜리는 3시간보다 뭐가 셀까요? 전류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빨리 충전시키는 건 아답터가 커요. 그 다음에 전선이요. 굵어요. 이 차이예요. 이런 건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공식은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 기술사 합격하기 위해서 몇 번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안 쓰니까 모르는 공식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산서는 맞춰놔요. 계산서는. 예, 그렇게 하니까 참 아무리 봐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 저한테는.